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고1 공통국어 비상박 결혼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긴 지문이니까요. 모든 걸 읽을 수는 없고요. 건너뛰면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물이 3명 나옵니다. 남자, 그리고 여자, 그리고 하인이 나오는데요. 이 남자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너무 빈털털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자로 보이도록 저택, 모자와 넥타이, 호사스러운 의복, 건장한 하인을 빌립니다. 그러나 이 빌린 물건들이 다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하인이 시간에 맞춰서 이 물건들을 계속 기계적으로 회수해가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동안 계속해서 물건을 빼앗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시죠? 이번엔 넥타이가 내 목에서 떠나갔습니다. 자, 지금 또 물건을 빼앗겼어요. 근데 뭐 놀랄 게 못 됩니다. 그저 시간이 지난 것뿐이니까요. 자, 이렇게 남자가 소유에 대한 깨달음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왜 빼앗기셨죠? 그것도 난폭하게. 라고 말하면서 그 빼앗긴 물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 남자가 그럼 그냥 되돌려받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면서 5분만 더 빌려주게 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 소유에 대한 미련이 아직은 보이고 있어요. 근데 하인이 빌려주지 않죠. 그러자 남자가 너무 재밌게도 관객석으로 가가지고 이 넥타이를 맨 남성 관객에게 말을 건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관객에게 말을 걸면서 넥타이를 빌리는 모습을 통해서 이 관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극갈래에서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의 효과는 관객의 극중 참여를 유도하고 이런 극의 상황과 주제의식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관객에게도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 빌린 것이라는 이 소유의 의미를 관객에게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자는 남자의 외모를 보고서 호감을 느끼고 있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뭐 어머니가 이제 난폭하지만 상냥을 겸하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이런 말을 해요. 저는 태어날 때 어렸을 때의 별명이 덤이에요. 덤. 자, 그래서 뭐 조금 더 주는 것 있잖아요. 자, 아버지는 사랑을 주고 또 덤으로 저를 어머니에게 주었죠. 라고 하면서 이 덤, 자신의 존재가 덤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버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고 어머니에게 보여줬던 그 많은 재산은 모두 다 잠시 빌렸던 거였다. 그래서 이 여자의 아버지도 물질로 어머니를 현혹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음을 드러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데요. 자, 그래서 이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여자의 태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지금 여자의 아버지의 모습이 사실 남자랑 비슷하잖아요. 모든 것은 빌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자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이 좀 암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덤 이야기를 통해서 두 사람이 가까워지고 있고요. 자,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남자가 빌렸던 넥타이를 관객에게 돌려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덤, 난 당신을 사랑해. 그래서 이제 혼잣말로 사랑을 고백하는데요. 이 여자와 남자는 더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하인이 남자에게서 물건을 빼앗기 위해 자꾸 다가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보여주지 않고 싶어서 여자에게 눈을 감으라고 해요. 자, 그렇게 여자가 눈을 감는 동안 하인이 소지품들을 이제 다시 가지고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자가 이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여자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어떤 나무는요, 가을이 되자 수천 개의 이파리들을 몽땅 되돌려주고도 아무 소리 없습니다. 지금 시간에 따라 소유한 것이 자연스레 사라지는 이제 이 나무 외에도 이제 고양이가 늙어가며 생명을 돌려주었다라고 하는 이 소유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소유한 것은 모두 빌린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되돌려줘야 한다라는 이 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계속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 모자가 떠났는데 이 모자가 떠나간 것에 대해서도 모자는 작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또 전달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자가 자기 가족 사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가지고 이제 또 사진 놀이를 합니다. 어떤 놀이를 하느냐? 자, 몇 살인가요? 22이에요.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면서 여자 어머니의 사진을 얼굴에 대어줘.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금 늙지요. 자, 이제 이 얼굴이 당신입니다. 몇 살이십니까? 자, 그러자 여자도 조금 쉰 목소리로 시간의 경과를 표현하면서 45이에요. 자, 중년 부인이시군요. 자, 이번에는 할머니의 사진을 이제 여자의 얼굴에 대어줍니다. 시간이 더욱 지났습니다. 이제 몇 살이시죠? 그러자 이제 여자도 더욱 푹 쉰 목소리로 70살이 넘었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진놀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놀이는 무슨 의미였느냐? 시간이 지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면 변화한다라는 것을 이걸 여자에게 전달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놀이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위에서도 잠깐 고양이가 시간이 지나면 생명을 돌려준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시간이 지나가면 이런 이제 여자도 나이를 들면서 이렇게 소유한 것들을 시간이 흐르면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자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남자가 빌렸던 저택도 돌려줘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가라라는 경고문을 받게 됐어요. 결국 남자의 정체가 폭로가 된 거죠. 그래서 남자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내 것이라곤 없습니다. 모두 빌린 것들 뿐이었지요. 잠시 빌린 겁니다. 하면서 이제 여기 있는 나마저도 또 당신마저도 이렇게 사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조차 빌린 것이라는 남자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는 당황을 했지만 이 남자의 결혼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미 남자에게 사랑을 느껴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맹세는 어떻게 하죠? 라고 하자 이제 또 남자가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이야기 나누지 않았냐? 시간이 가고 남자에게 남는 게 사랑이라면 여자에게 남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사진 석장입니다. 이러한 외적인 요소들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결국 변하게 된다라는 그 아까 사진놀이를 통해서 깨달았던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자, 여자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어머니가 이해 못하실 거라고 하면서 이 남자가 빈털털이라는 것을 알고 결국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남자가 붙잡아요. 가시는 겁니까? 나를 두고서? 자, 그래서 여자가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시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신은 사기꾼이에요가 당신을 뭐 원망하거나 당신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지시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다시 관객에게 말을 겁니다. 이 관객 속에 사람을 붙들고 물건을 가리키며 이거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지요? 잘 아꼈다가 그 시간이 되면 꼭 돌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객에게도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하려는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인이 다시 다가와가지고 이제 남자에게 구둣발을 끌면서 다가옵니다. 이제 극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이제 남자가 뒷걸음치면서 계속해서 여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다시 하면서 그 빌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라면서 다시 한번 관객을 극에서 참여시켜요.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소유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그동안 빌렸던 것들을 단 한 번도 함부로 대한 적이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당신도 이 당신을 빌리는 동안 아끼고 사랑하겠다, 헌신적으로 사랑하겠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속하고 있고요. 이 남자가 하인의 구둣발을 걷어채 있는 모습을 보고 결국 여자가 남자에게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포옹을 하죠. 그래서 그래요. 당신 아니고 또 누굴 사랑하겠어요? 라고 말을 하며 이제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여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현대 희곡 작품이었고요.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었고, 이제 특별한 무대 장치 없이, 그래서 무대와 관객 속에 구분을 짓지 않아서 관객을 극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관객과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놀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이네요.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일시 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같이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죠. 남자는 이제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유한성과 소유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